가려졌네요. 몰입을 통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 자신의 이상과 신념에 집착하는 성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거 뭡니까? 이거죠. 이거로구나. 이거. 영양사전. 이 책받침. 워크숍에 오시면 이 책받침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저걸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준 2는 주변의 시선이나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특정 사태나 문제 등에 몰입하는 거죠. 수준 3은 실패의 두려움도 잊은 채 특정 주제나 문제 등에 극도로 몰입하여 시간도 왜곡해서 인식한다. 이런 정도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랬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평전을 보면 이렇게 일했어요.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영재성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성을 가지고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어요. 영재성도 갖추었고 뭘 갖춘 거예요? 천재성도 동시에 갖췄죠. 영재성과 천재성은 좀 다른 거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영재성이 없어도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죠. 아인슈타인 수학 실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 평범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만 수학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수학자한테 항상 의뢰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세계가 뚜렷이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거죠.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그 틈새를 쫙 만들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자, 미래지향성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미래의 기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성향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재성도 없는 이준석은 영재성도 없고 미래지향성도 없는 거예요. 수준 2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루지 않고 즉시 해결해요. 반기에서 1년 정도의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해요. 몇 달 앞도 못 내다보는 거죠. 윤석열 같은 사람을 자기 당의 대선 주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한 일에 자기 발등이 찍힌 거죠. 바보죠.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윤석열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자기를 검찰총장을 시킨 문재인을 배신한, 자기에게도 언제든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바보죠. 학습 능력은 새로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거나 불확실한 불명확한 통념을 명확히 개념화하는 능력이고 그런 성향이 있어야 돼요. 수준 2는 자신이 이해한 개념과 원리들을 다른 다양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사유의 폭을 넓혀야 돼요. 수준 3은 반성적 깨달음을 통해서 불명확한 통념이나 개념 원리들을 명확하게 새로이 재정의해야 합니다. 정직 성실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성향인데 수준 2는 타인에 대하여 정직, 공정, 신뢰 등과 같은 핵심 가치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일관되게. 수준 3은 내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인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그게 3수준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건. 3수준 또는 2수준만 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길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에서 이미 탈선해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탈선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장기적인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고 천공이 지랄 발광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의 스위스를 능가하는 엄청난 나라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정경사교국. 이 5분야의 민주화를 이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이 앞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명예를 위한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알려지는 게 원하지 않아요. 그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떠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는 게 이것이라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강골로 태어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약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 건민회에 가입해서 70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을 넘고 10,000명이 넘어서 10만 명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게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T 자문역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서버 비용이 매달 서버 비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려면 그 서버에 들어가서 공동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서버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니까 웹페이지가 머지않은 시간에 오픈될 것 같습니다. 서버 비용을 이제 저한테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비용이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젊었을 때 했지만 독일 가서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의도도 없어요. 여기서 들어온 건 어떤 식으로든지 다 나중에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가 59에 그러니까 2014년에 은퇴했다고 그랬을 때 그때 이렇게 해도 너무 힘들어 이게 일하는 게 아무리 해도 이게 말이 안 들어먹히고 우선 자기 욕심 때문에 다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수고해봤자 이게 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쉬자. 그럴 나이도 되지 않았냐. 59살에 60 바로 전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아내와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노숙자가 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한 다음에 좀 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몸이 좋았으니까 10년 전에 다니다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 공개 강의를 좀 하라고 해서 강의를 시작했죠. 협동조합을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지금도 골프 치고 놀았으면 좋은데 내가 은퇴하면서 골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여행이나 하면서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제 강의를 듣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일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도 내가 이제 뉴질랜드 여행을 한 달간 하고 한 달 좀 넘게 뉴질랜드 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바로 그냥 그 집에서 격리 조치돼 있었죠.
뭐 집에서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보고 유튜브 하라고 그렇게 그래도 이리저리 그걸 안 하다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내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욕망하는 게 있어요. 한 3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저 손자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물려주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강의를 한 겁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 자신에게. 나는 은퇴한 다음에 책 한 5, 6권 정도 쓰고 그러면 내 생애가 마감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세상은 되지 않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민내에 가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요구합니다. 건민내에 꼭 가입하셔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치에 너무 무심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저 기업에 가서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교육해주는 거 이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부탁하건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론의 황무지인데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 좋은 인사조직론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내가 그분한테 빌 거예요. 당신이 교육하라고. 당신이 해달라고. 5번째.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이미 놓쳤어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 따라잡는 근성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 기초, 학문적 소양을 쌓아서 나라를 우리 시민들이 손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나한테 계좌로 보내주신 선생님이 어제 보내셨는데 김미란 선생님이 나한테 이 IPOOR.KR 여기에 지메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가입자 본인 이름, 가입자 본인 이메일 주소, 이 유튜브 프로파일 상의 이름 이런 걸 좀 다 줘야 되는데 이걸 안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들은 다 어떤 이유가 어떻게 있었는지 다 알게 됐는데 한 30분이 넘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건민내에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입금하신 분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가입하신 분들이 700명이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들 다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김미란 선생님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연락할 수 있고 또 회원으로서의 특전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김미란 선생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정치권이 썩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계속 인사 실패를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애들이 민주당이 아직도 반수 정도 돼요. 그렇게 잘라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인사 실패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빨리 모여서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경사교국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은 이렇게 할 거고요. 50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한 10만 명만 되면 이게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만 명 될 때까지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과 함께한 100일, 1000일. 천일 야화 같은 얘기. 진짜 천일 야화 같은 얘기야. 이게 내가 곳곳에 이렇게 표시해 놨어. 이거 봐야지. 요 에피소드를 봐야지. 이종우 교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아주 기본 틀을 만들어서 한 사람인데, 하나하나가 너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책이야. 이걸 보는데,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아주 두꺼운 책이야. 500페이지가 넘어요. 568페이지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13일 저녁 7시 반에 호회로 39강을 하겠습니다.